지금부터 354쪽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1세대 주민등록표로 따지는 거예요. 1세대는 1세대 1주택이죠. 1주택은 뭐다? 요건이 충족되면 땅도 어떻게 하겠다? 비과세하겠다. 알아들었나요? 가족 중에 집이 하나에 하나, 그럼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그럼 하나는 어느 시점에서 따진다?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양도일 현재 하나. 양도일이 어떤 날이에요? 양도일이 어떤 날? 에?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여기 뭐 묻었네요. 이거 양쪽에. 네, 쭉 치워요. 좀 가르쳐줘. 좀 옆에 있으면 좀 좀 얼굴도 좀 보면서 공부해. 좀 오로지 공부만. 공부에 미쳤어. 자, 미쳐야 돼요. 완전히 미치면 안 돼요. 적당히. 자, 양도일 현재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첫 번째는 1세대. 1세대가 돼야 되고, 1세대가 몇 개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원칙이 보유야 보유, 그리고 등기돼야 돼.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과세가 됩니다. 단 보유 따질 때 여기 고양시인가요? 여기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2년 이상 보유 중에 반드시 2년 이상 뭐 해야 돼? 실거주. 거주가 꼭 붙어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2년 이상 거주, 실거주. 그리고 등기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땅까지 따라가죠? 그럼 딸린 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 부수토지예요. 몇 배? 바닥 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합니다. 단 이 땅이 도시지역 밖에 있을 때는 몇 배까지?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한도가 있어요. 땅은. 왜 땅은 한도가 있어요? 집은 10평인데 땅은 10,000평. 안 되잖아. 집은 10평이야. 원래 평수 쓰면 안 되는데 땅은 10,000평. 그럼 한도가 없으면 땅도 다 비과세잖아요. 집 조그맣게 지어놓고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5배, 도시지역 밖에는 10배까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나와 있잖아. 기억,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 이상 보유하라. 2년 이상 보유. 근데 괄호가 뭐예요? 비거주자. 빗자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1세대는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 개인이 파는 거예요.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죠? 그럼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비거주자는 세금이 없다. 거주자가 팔아야 된다고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그래서 거주자가 팔아야 돼. 거주자가. 비거주자는 세금이 없다. 자, 근데 괄호가 뭐예요? 뭐라고 나왔어? 비거주자. 괄호가 빗자가 들어갔죠? 비거주자는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3년 이상 밑줄 그어요. 계속 보유. 계속 보유하다가 포인트가 뭘로 전환됐다? 거주자로 전환됐어. 그럼 앞에 보유기간을 어떻게 해준다? 더해줍니다.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전환된 때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뭐다? 3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 경우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이거는 비거주자는 몇 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3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떨 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 뒤에서 나와요. 3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나중에 보유기간을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나왔다. 조정대상 지역이죠. 조정대상 지역 나와있죠. 보유기간이 2년 중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2년 거주가 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조정대상 지역. 지역이 나와 있네. 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다 포함해서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일부분만 나와 있어요. 지금 알아들었죠? 일부분만 나와 있다고요. 고향 나와 있네. 세 번째. 반갑죠? 괜히? 반갑잖아. 이게 뭐 투기과일 이게 있더라도 마찬가지고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어디냐 이건 안 물어봐요. 어떤 분이 이걸 막 외우고 있어. 부산은 어디가 조정대상 지역이지. 그건 실무에서 필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면 안 돼요. 시험은 뭐만 나온다? 조정대상 지역만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2번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기억 누가 팔았을 때 비거주자는 안 해줘. 그 다음 니은 어떤 주택을 팔았을 때 실지 거래가액이 9억이 넘어가는 거는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은 안 해줍니다. 그럼 얼마까지만 비과세 해준다는 거다? 9억 이하만. 초과되는 거는 고가주택은 투기 목적이에요. 주거생활 안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허위계약서는 이제 고급 강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가요. 자, 356페이지 중간부터. 자, 칠판 보세요. 원칙은 뭐다? 여기 보세요. 기본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하고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부수 토지까지 비과세한다. 5배, 10배.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지는 거요. 취득일 현재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1세대는 누구냐? 거주자가 팔아야 돼. 거주자. 그리고 and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배우자가 있어야 돼. 거기. 배우자. 알아들었나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거주자가 팔아야 되고 배우자가 있어야 돼. 그럼 배우자가 있으면 밥풀떼기들이 태어나지? 가족을 포함합니다. 가족을 포함해요. 단 이 배우자는 법률혼이다 사실혼이다. 법률혼이죠. 원칙은. 그러나 사실혼도 돼요. 올해부터는. 이혼했다고요. 근데 같이 살아. 이혼해놓고 같이 살면 1세대가 돼요. 꼼수 부리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남편도 집이 있고, 알아들었나요? 부인도 집이 있다. 그럼 집이 몇 채야? 2채. 그럼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죠. 항상. 집이 2채일 때는 먼저 파는 하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알아들었죠? 그럼 이거 먼저 팔어. 그럼 이제 과세하는 거의 원칙이잖아요. 그럼 하나가 남으면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그럼 부부가 갖고 있죠? 꼼수 부리잖아. 뭐 해버려요? 이혼. 이혼하면 따로따로 비과세 받잖아요. 근데 이혼을 했어. 근데 딱 보니까 이혼했는데 3개월 만에 주소가 같아.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밤마다 슬금슬금 같이 와서 자고 가네? 그러면은 비과세 받았던 거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게 거기 두 번째 줄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제외가 아니라 포함. 이혼해놓고 슬금슬금 밤에 만나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알아? 딱 보니까 이상해. 이혼했어 갑자기. 근데 딱 보니까 주소가 똑같네.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냄새가 나면 바로 뭐다 추징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주민신고가 들어오잖아. 주민신고가 돌아와. 이혼했는데 같이 산다고 세무서에 신고해버리는 거야. 바로 추징. 이혼했는데 슬금슬금 살잖아. 그래갖고 친구가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혼인신고도 안 하고 또 같이 둘이 산다고. 그럼 세무서는 추징해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 친구는 상품을 받아 상품권 10장 줘요. 50만 원. 그럼 세금 추징하지 몇 천만 원? 그래도 그 친구는 그 친구랑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래도 원칙은 결혼해야 돼요. 그러나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박스.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30세 이상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예요. 부모도 집이 하나, 자녀도 집이 하나. 그러면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죠? 그럼 양도일까지 뭐다? 세대 분리를 하면 돼. 부모님도 집 하나, 자녀도 집 하나. 그냥 팔면은 무조건 과세예요. 연령이 30세 이상이라면 잔금 받을 때까지 세대 분리하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뭘로 본다? 1세대로 본다. 30세 이상. 자, 그 다음 2번은 배우자가 뭐다? 사망. 그 다음 뭐였어? 이혼. 별거 하면 안 돼요. 별거 하면 안 된다고요. 과거의 전력이 있잖아. 니은. 자, 디귿. 자, 디귿은 나이에 관계없이 뭐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간소득. 그래서 법은 소득을 이 최상위부터 하위소득까지 이렇게 열거를 해. 열거를 한 다음에 중간소득이 있어.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포인트가 숫자. 40%야 40% 이상일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로 봐준다. 50% 하면 안 돼요. 100분의 40 이상. 숫자 어떻게 외워요? 군대 계급 중2, 중4 40%잖아. 군대 계급.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군대 계급 알고 살죠. 그죠? 중사. 몰라? 애들 자녀 가면 자동적으로 자녀가 군대 가면 알아요. 중사가 전화 와요. 중사가 애가 훈련도 안 받고 나약해서 울기만 한대. 자, 바로 중사가 전화 와요. 담당 장기 하사분들 있잖아요. 군인 전화 와. 전화 바로 해줘요. 다만 밑에 다만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어요.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나 미성년자도 부득이할 때는 1세대로 봐야죠. 어떨 때? 결혼을 했어. 18살 때 결혼했어요. 애 낳고 들어와서 1세대예요. 그 다음 가족이 뭐다? 사망. 가족이 사망. 그럼 부득이하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세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딱 둘 중에 하나. 결혼, 가족이 사망 외에는 1세대로 안 됩니다. 1세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357조 꼭대기. 1세대 범위. 1세대 범위 나와 있죠? 그래서 1세대는 뭘로 따진다? 주민등록상 따지는 거예요. 항상 사실상 현황에 다를 때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1세대. 주민등록표로 따진다 이거지.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별 하나.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포인트는 뭐다?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했어요. 꼼수 부리려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항상 뭘로 본다고요?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각각 세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가족은 흩어지면 각각 세대야.
부부는 흩어지더라도 언제나 뭐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꼼수 부리니까. 어떻게 꼼수 부려? 아까 저기 봐. 집 2개였잖아. 남편도 하나 여자도 하나. 먼저 파는 거 과세하죠? 그러니까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팔면 세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부는 항상 동일한 세대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3번. 자, 양도일 현재. 여기 보세요. 1주택은 어디 거야? 어디 거야 이거? 국내. 국내 거를 얘기해요. 절대로 국외라고 그러면 안 돼. 이 양도세 풀 때 국외 지문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국내 거를 얘기한다. 국외 거는 주거생활하고는 관련이 없죠? 무조건 과세. 국내. 그리고 주택의 판단은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세법은 무슨 용도로 판단한다? 사실상 용도로 주택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택 나와 있죠? 주택은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택을 5글자로. 주거용 건물. 5글자로. 이 학원 건물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학원 건물을 영업용, 사업용, 상업용 건물 4글자로. 일반 건물. 주택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주거용 건물. 그래서 주택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죠. 그래서 뭘로 사용해야 돼? 사실상.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뭐다? 공부로 따지고. 자, 니은. 하나는 취득일 현재가 아니라 뭐다? 양도일 현재 하나의 양도일 현재. 국외가 아니라 뭐다? 국내 하나. 하나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년 동안 10개 보유해도 괜찮다고요. 양도일 연재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사고 팔 가다가. 자, 그 다음 됐어요? 자, 그 다음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요. 밑에 쫙 내려서 2번 땅 토지 나왔잖아. 2번 밑에 비과세되는 주택 부속 토지 면적이 나와 있죠. 면적이 나왔다. 무한대가 되면 안 돼요. 박스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얘기해요. 5배 10배. 뭐의 5배다? 정착면적, 바닥면적. 연면적하면 큰일 나요. 그럼 땅이 너무 넓어져서 안 되잖아. 정착면적이 뭐다? 바닥면적. 도시지역 내에 있을 때는, 도시지역 밖에 있을 때는 좀 넓어야죠. 10배. 자, 밑에 더 알아보기. 주택의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도 있어. 세법은 실질로 따지는 법이에요. 그다음 밑에 박스. 주택의 부속 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10배,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초과하면 과세하죠. 주택 일부에 무허가 주택도 있다면 이것도 주택이죠. 5배, 10배 따질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세법은 허가 무허가 안 따져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야. 5배, 10배 따질 때는 포함한다. 자, 기출 체크. 꼭대기 넘기지 말고 제가 안 하더라도 꼭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체크. 꼭대기 1세대 주택 부부. 포인트는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더라도 부부는 뭐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헷갈리지 말자. 그 다음 밑에 1번. 상시 주거용이 아닌 뭐다? 별장은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거죠? 휴양. 그 다음 콘도 이런 거는 뭐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별장은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거예요. 휴양으로 피서 이런 거. 주택은 뭐다?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이런 거는 보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넘어가죠. 자, 3번 꼭대기. 집이 두 개야. 칠판 봤어요. 칠판 봐요. 집이 두 개죠. 이걸 어떻게 팔았어? 동시에 팔았어. 잘 봐. 외우지 말고 집이 두 개죠?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합니다. 나중에 파는 거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하죠? 근데 동시에 팔았잖아요. 그럼 동시에 팔아도 하나는 뭐 해줘야 돼? 비과세. 그럼 순서를 정해야죠? 그럼 순서는 누가 정한다? 과세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정합니다. 파는 자가. 자, 그 얘기예요. 꼭대기. 그래서 거주자가 납세무자죠?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걸로 본다. 납세자인 거주자가 정합니다. 절대의 지문은 과세권자 하면 안 돼요. 세무서장 하면 안 돼요. 유리한 쪽으로 어떤 거를 선택할까요? 이익이 적은 거를 과세하고, 그죠? 많이 남는 거를 나중에 비과세 받아야 되겠죠? 선택은 누가 한다? 포인트는 거주자.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4번.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자, 칠판 봐요. 공동소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양도세는 공동소유하잖아. 그럼 잘 봐요. 세대원끼리, 세대원 간의 공동소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나 세대원이 아닌 자랑 하면은 뭐다? 주택수가 늘어나 각각 하나. 세대원 간의 공동소유는 전체를 하나로 봐요. 그러나 세대원이 아닌 자, 친구랑 공동소유하면 각각 하나로 본다. 자, 그래서 4번은 누구랑 공동소유했다. 밑줄 그어. 여러 사람. 세대원이 아니요. 여러 사람. 그러면 몇 개로 본다? 공동소유 각각 하나로 봐요. 각각 하나로 본다고요. 그러나 옆에 적어요. 세대원끼리 공동소유하면 그냥 하나로 봐요. 하나로 봐서 나중에 팔 때 뭐다? 비과세 해준다라는 뜻이죠. 세대원 간의 공동소유는 각자가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본다. 뭔 뜻이다? 부모님과 자식이 공동소유했죠?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소유하면 각자가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하나. 그러나 여러 사람은 세대원이 아니죠? 각각 하나가 봐서 주택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공동소유. 양도세 지문이에요. 이거. 양도세에서는 이렇게 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더 알아보기 되게 많잖아요. 쭉 내려와서 358 1번은 설명했잖아요. 박스 안에 주택의 정의. 자,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밑줄 그어 뭘로 따진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거 됐고. 자, 그 다음 2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2번. 자,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세요. 조용한 목소리로 시작.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뭘로 사용하다 팔았어? 영업용 건물. 그럼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죠? 무조건 과세.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왜 과세? 사실상 용도로 따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야.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가면 이번엔 뭐가 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돼. 팔아먹는 거는 2년 이상.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2년 이상. 근데 뭐가 나왔어요 거기? 자, 니은. 자, 니은 나와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2년) 이상이라고요. 자, 그래서 더 알아보기 나왔잖아. 1번 보유기간은 원칙이마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원칙이. 그래서 세무서는 뭘로 따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서 의한다. 이렇게 세무서는 그렇게 따져. 취득일과 양도일을. 자, 그 다음 이제 2번까지만 알면 돼.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로 따지죠. 실거주는 전입일에서부터 어디까지 따진다? 전출일까지. 자, 디귿. 자, 디귿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디귿. 디귿 딱 붙여야 돼요. 다음의 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통산난다라는 얘기는 합산한다. 보유나 거주기간을. 자, A.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해서 멸실. 자, 여기 보세요. 멸실됐잖아. 멸실됐죠? 멸실돼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요. 다시 짓는 거라고요. 재건축. 다시 지어요? 그럼 잘 이해를 해야 돼. 1년 보유하다가 멸실됐습니다. 그럼 이제 재건축 들어가면 공사기간이 있죠? 공사기간이 1년 됐어요.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이 완성되죠? 그래서 팔아먹었다. 그래서 완성돼서 1년 보유하다 팔아먹었다고요. 자, 1년 보유하다가 멸실되고 또는 거주죠 똑같아요. 공사기간 1년 걸렸고 그리고 완성돼서 1년 보유하다 팔았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몇 년? 몇 년? 몇 년? 더해서 2년. 공사기간이 나오면 제외를 해야 돼요. 공사기간이 없잖아요 거기. 이 재건축은 개인이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무슨 법?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나오면 몇 년이라고 답해야 돼? 3년.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공사기간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가죠? 이럴 때는 공사기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없으면 무조건 제외. 개인이 집 짓는 거니까 다시. 이 정비법이 없으면 제외하는 거예요. 왜 제외? 공사기간을 막 늘릴 수가 있잖아. 늘릴 수가 있잖아. 집이 무너져서 홍수로 그 아버지가 집 짓지? 집 지을 때 집 지어. 삽질 딱 한 번 딱 하고 비가 와. 그럼 집에 가서 자. 그리고 또 오후에 나와서 삽질 딱 한 번에.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덥지? 삽질 한 번 했고 이제 일주일 만에 공사해. 막 공사기간을 막 늘리잖아.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공사기간을 늘리니까 제외.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갈 때는 뭐다? 입주날짜를 맞춰야 돼요.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요일도 이래야 아파트 짓는데 공사기간을 포함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입주민들이 난리 부르스를 떨기 때문에. 새 아파트 입주할 때 홀라당 입주해야 좋아? 좀 늦게 입주해야 돼? 늦게 입주할수록 좋아요. 그죠? 부실공사가 있기 때문에 홀라당 입주해.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입주하는 건 마음이에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B번이 나온 거예요. 비거주자. 원래 비거주자는 세금이 없죠? 근데 비거주자가 뭘로 전환했어? 거주자로 전환된 겁니다.
이 경우는 몇 년이부터 3년 계속 보유. 3년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따질 때 요건이 뭐다? 3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면 보유기간을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더해주겠다. 거주자는 2년 보유해요. 그러나 비거주자는 몇 년이 들어가야 된다? 3년. 3년. 어떨 때?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2년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10번. 10번 밑줄거 상속. 자, 집 하나인데 뭐를 받았어? 상속.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원칙이 뭐다? 원칙이 2년 보유해야죠. 2년 보유해야 비과세 받아요. 원칙은. 근데 이제 상속이잖아. 상속. 그럼 잘 봐요. 상속받아서 집이 하나인데 세대원이 받은 거야. 동일 세대원이 받았다고요. 그럼 보유기간을 어떻게 해준다? 통산. 동일 세대원이 있을 때 사망 당시.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동일 세대. 동일 세대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유기간을. 그래서 부모님이 1년 보유하고 그 다음 상속인이 1년 보유하면 몇 년이 된다는 거다? 2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동일 세대. 그러나 다른 세대하면 더 안 더해줘요. 따로따로 따져요. 동일 세대. 그래서 돌아가실 때 주민등록표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요. 주민등록이. 그럴 때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그래서 중개업자 엉터리들이 많아. 이거 상속받았잖아. 집 하나야. 그럼 나중에 팔 수 있죠? 팔려고 딱 중개사 사무실 가니까 물어보잖아. 과세, 양도세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개사가 뭐라고 물어봐? 에? 몇 년 보유했어요? 물어봐. 그럼 1년 보유했는데요. 그러면 중개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과세 안 해요. 그거 잘못된 얘기죠? 원인이 뭐다? 상속이잖아. 그럼 돌아가실 때 같이 살았어요? 따로따로 살았어요? 물어봐야죠? 그럼 같이 살았다면 부모님 보유기간을 더해주는 거예요. 반은 엉터리. 알아들었나요? 무조건 하나를 물어보면 무조건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 이것만 물어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 넘어갑니다. 자, 예외. 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별 하나 딱 붙이고 예외가 시험에 나온다. 예외가 시험에 나와요. 뭐다? 보유기간의 특례. 보유기간의 특례다. 1세대가 양도 1원제 국내에 하나, 지금 하나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하나, 1주택 보유. 그래서 기역부터 디귿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보유기간도 안 따지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뭐다? 거주기간 안 따진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따진다. 단 뭐는 따질까요? 9억까지만 돼야 돼. 9억이 넘어가는 거는 고가주택이죠? 그런 건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나와 있잖아요. 쭉. 자, 기역. 기역. 봤어요? 어떤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어떤 아파트에? 자, 여기 집이 하나죠. 지금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하나. 자, 칠판 봐요. 어떤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어요. 그럼 임대아파트는 월세 내는 거죠? 월세 내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등기쳐서 팔아먹을 때는 요건이 뭐다? 요건이 5년인데 보유기간이 아니라 뭐다? 거주기간을 따진다. 5년 빗줄 긋고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5년 이상 거주기간. 거주한 기간. 그럼 거주는 어떻게 해야 돼? 세대 전원이 입주해야 돼요. 그럼 애들이 취약 등 일부가 입주 못하더라도 포함해주고. 포인트는 뭐라고요?
거주한 기간. 네 번째 줄에 거주를 밑줄 그어요. 잘 찾아야 돼. 괄호는 보지 말고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자, 그럼 이건 뭔 뜻이에요? 5년 살다 분양받아. 알아들었나요? 월세 계속 냈어요. 5년 살다 분양받고 등기치죠? 등기치면은 언제든지 비과세다. 보유기간 안 따진다. 거주기간 안 따진다. 팔아먹을 때 알아들었나요? 5년 거주했다면 그럼 팔아먹는 거는 원칙은 뭐다? 2년 보유해야죠. 또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 따지죠. 그런 거 안 따진다 이거지. 중요한 지문은 거주한 기간, 보유한 기간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주한 기간 5년 실거주를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만 따지는, 아무것도 안 따지는 거예요. 왜 5년이에요? 수많은 숫자 중에 대부분 민간임대는 5년 살다 옛날에 분양받아요. 5년 살다 분양받으면 2년 보유 안 따지더라도 비과세 해줘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서민지원 차원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니은 1주택이 뭐 당했어? 수용? 살고 싶은데 수용당했잖아요. 그럼 수용당하면 뭐다? 보유기간 안 따진다. 거주기간 안 따진다. 부득이하니까 수용. 수용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수용되는데 일부가 수용돼. 하다 보니까 일부가 수용되면 뭐가 나와?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잔존주택과 부속토지는 팔기가 힘들잖아. 팔기가 힘들어.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3년이 아니라 5년 준비기간을 줘요. 그래서 수용은 원칙이 뭐다? 아무것도 안 따진다. 근데 덕이 1이 나왔잖아. 1을 찾아가야 돼요. 1이 어디 있어요? 왼쪽 꼭대기. 왼쪽 꼭대기 무슨 주택? 잔존주택. 포인트가 잔존주택은 요건이 3년 이내가 아니라 몇 년 이내에 팔아라? 5년 이내. 3년은 너무 짧잖아요. 팔기 힘드니까 5년이야. 5년. 그래서 찬나면 머리 뭐가 기억나? 술 먹을 때는 마지노선이 5잔이야. 5잔을 들어라. 6잔 먹으면 거의 불합격해요. 술 마실 때마다 한 문제씩 덜 맞춰. 진짜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술 드시는 분은 실컷 드시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공부에 올인해야 돼요. 진짜요. 그 절대 이제 5월 달부터는 노래방 가지 말고 가서 왕왕거리면서 노래 불렀다 점수 안 나와요. 다 집중된 게 분산이 돼. 부득이하게 노래방 갈 일이 있다면 가곡을 불러. 이제 공부했으니까 유식해졌잖아. 공부할 동안만큼은 목소리 크면 안 된다고요. 얌전하게. 그죠? 집합된 게 날라가요. 진짜예요. 말 뒤지게 안 들어. 그래도 가지. 자, 그 다음 자, 디귿 리을은 같이 갑니다. 1주택이 뭐 당하는 거야? 이민 가는 거잖아. 해외 이주. 이민가? 그럼 이민 가면 어떻게 돼? 거주자인데 비거주자로 되는 거죠. 이제 이민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요건이 어떻게 가야 돼? 세대 전원. 기러기가 되면 안 돼요.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팔아먹을 때 2년 보유 안 따진다. 근데 이거 팔아먹을 때는 언제까지 팔아야 돼? 출국일로부터 빨리 팔아야 돼.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나? 2년. 3년 하면 안 돼요. 2년. 시험은 3년이라고 나와요. 빨리 팔아야 돼. 2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요건이 불충족이에요. 요건은 2년 이내 팔아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리을은 뭐다? 국외 거주. 자, 1주택자가 국외 거주면 비거주자죠? 왜 국외 거주해? 배우자가 해외로 발령을 받잖아. 1년 이상 발령을 받아야 돼요. 6개월 하면 안 돼요.
1년 이상 해외 발령 근무상 또는 애들 때문에 취약, 애들 때문에 외국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역시 세대 전원이 가야 돼. 기러기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약간 국외 거주자 애들 데리고 부모는 가잖아. 유학 가잖아. 1년 이상. 그죠? 그럼 그 반대 배우자는 계속 돈 붙여주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요즘은 또 투잡합니다. 강남에서 투잡하면서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옛날 얘기했잖아. 이 얘기. 기억나죠? 왜 이런 늦은 시간까지 일하세요? 그러니까 와이프랑 애들 둘이랑 캐나다 갔대. 돈이 모자라서 계속 붙인대. 배우자 본지 얼마 됐어요? 애들 본지 하니까 한 7, 8년 됐대.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 간대. 오지 말라 그런데 그 돈을 붙이라 그런데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참 슬픈 거죠. 그죠?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기러기 아빠지만 요즘은 뭐다 어렵기 때문에 기러기는 맘대로 날아다니잖아. 펭귄 아빠라 그래. 날고 싶어도 못 날아. 펭귄. 쭈쭈이 아니라 그런 현실이 그래서 기러기 아빠들이 어렵기 때문에 뭐다 모임이 있어요. 그런 단체가. 기러기 엄마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역시 빨리 팔아야 돼. 2년 이내. 알아들었죠? 3년 하면 안 돼요. 2년 이내. 3년 안 줘. 2년. 언제부터 2년 이내? 출고일로부터 2년. 절대 3년 하면 틀려요.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2달 이상 배우면 2년아 출국 그만하라고. 이거 가장 잘하는 거. 2년아 출국 그만해라. 같이 살아보자 이거지. 우리 친구도 미국 가 있어.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우리 친구 강남에서 살잖아. 혼자. 각가 그러면 와이프가 굳고 반대한대. 뭐로 오냐가 쓸데없이 혼자 조용히 살라고 그래. 애들 시켜서 아빠 오지 말래. 엄마가 그래요. 우리 친구 혼자 살아. 왜 그렇게 나 같으면 돈 안 붙여줘.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몇 번? 미음. 미음이잖아. 미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1주택자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이 뭐다? 이사 가는 거야.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1주택자가 이사 가는 거예요. 다른 시군으로 뭐예요? 주거 이전. 그 두 번째 줄 다른 시. 괄호는 보지 말고 군으로 주거 이전.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 왜 이사를 가? 자, 3번으로 올라가요. 이제 3번 나와 있어요? 3번. 3번이 아니라 이거 지금 몇 번이야? 2번. 자, 2번을 봐야지. 2번. 쭉 봤어요? 근데 이거는 출제하고 관련이 없어. 이런 너무 길잖아. 이런 보지 말아요. 머리 아파. 그럼 중요한 거는 뭐다? 첫 번째 줄만 그으면 돼. 취약 밑줄 긋고. 근무상 형편. 절대로 사업상은 안 돼요.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돼. 근무상 형편. 그 다음 질병 요양. 알아들었죠? 그래서 밑에 부연 설명이 나왔다. 더 알아보기. 밑에 나왔네. 단 1번은 초딩 중딩은 안 돼요. 고등학교 이상만. 알아들었죠? 1번 학교를 따질 때는 고등학교 이상만 돼요. 왜? 초딩 중딩은 부모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어. 중학교까지도. 그러나 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이사 안 간다고 그래요. 덤벼요. 눈 크게 뜨고. 왜 가냐고. 딱 그러면 찍소리 못하는 거야. 진짜요. 내가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 이사 오려고 그래서 딱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저는 혼자 여기서 살 테니까 가래. 그래갖고 못 갔어요. 반대하니까.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만. 직장 변경 점검 같은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병치료. 1년 이상. 자, 그 다음 4번. 4번은 뭐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가는 거야? 피해자가 가는 거야? 피해자가 가는 거야. 가해자 하면 안 돼요. 피해자가 가는 거야. 이거 알아들었나요? 피해자가. 모르면 5번을 보면 나와 있어. 피해 학생이 가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가요. 비읍. 비읍 다시 올라가요. 거주자가 포인트 따자. 비읍. 임대하잖아. 그래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팔 때는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해야 돼. 팔아먹을 때. 그럼 2년 거주하기 싫으면 무슨 사업 해라? 임대사업 하면은 2년 거주 안 따지겠다는 지문이에요. 그 지문이라고요. 비읍이. 응? 자, 그 다음 시옷. 자, 그래 시옷이 나왔잖아. 그래서 무슨 지역? 조정대상 지역. 그럼 조정대상 지역은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여기 봐. 2년 이상 거주해야죠? 근데 여기 봐. 무조건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대상 지역 발표 전에 취득할 수가 있지. 규제지역 발표 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를 안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발표 전에 취득한 거는 2년 거주를 안 따진다. 그럼 발표 전에 취득했다면 입증해야지. 뭘로? 매매계약서로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잔금은 안 끝나도 돼. 뭐를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2년 거주를 안 따진다. 그래서 비읍과 시옷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이상 거주를 안 따지는 주택, 제한을 안 받는 거. 그래서 꼭대기 보면 세 번째에 나와 있어요. 비읍, 시옷. 꼭대기 비읍, 시옷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에 마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꼭대기 2년 거주 안 따지는 거요. 2년 거주 안 따지는 거는 임대사업 하면 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정일 전에 취득한 거는 2년 거주 안 따지는 거요.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를 배웠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몇 개? 5개. 자, 칠판 봐요. 이 5개는 몇 년 보유 안 따진다? 2년 보유 제한을 안 따진다. 이거예요. 포인트가. 그래도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다.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2년 이상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5개예요. 이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칠판 봐요. 임대는 거주한 기간이 2년이라면 5년 살다 분양받으면 언제든지 비과세. 수용도 언제든지 비과세. 잔존이 나오면 5년. 그리고 이에는 뭐만 따져? 세대전원 출국. 몇 년 이내에 팔면은 2년. 2년 보유기간 안 따진다고요. 그럼 이에도 2년 보유 안 따져. 뭐만 따져? 이거는 1년 이상 뭐를 따져? 거주. 절대 보유하면 안 돼. 그래서 미음에 파란 글씨 1년 이상 거주. 절대 보유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역부터 5개까지는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집이 몇 개일 때? 하나. 자, 프린트로 정리합니다. 프린트로 정리하자고요. 자, 뒷면 봐요. 뒷면. 자, 뒷면에 제일 아래 뒷면 2페이지 오른쪽을 강의한 거야. 3번 오른쪽 3번 봤어?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은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하죠? 근데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도 있다. 집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거주하거나 보호하는 중에 소실 도괴가 뭐야? 무너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갔다? 재건축이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해 주죠. 단
공사기간은 제외. 그러나 정비법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들어가면은 포함해 준다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공사기간을 포함해줘요. 이런 법이 아닌 거는 제외. 공사기간을 늘리니까 지 마음대로니까.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1번 임대입니다. 이거는 월세 내는 겁니. 월세 내는 거니까 절대로 취득이라면 안 돼요. 임차일, 월세 내는 거야. 월세. 양도일까지 뭐만 따진다. 거주기간이 5년이었다면 팔아먹을 때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이에요. 5년 거주했기 때문에. 그 다음 2번은 수용. 그럼 수용은 언제든지 비과세죠? 근데 과로 언제까지 취득해야 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 후에 취득하면 2년 보유해야 돼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수용은 언제까지 취득한 주택이었다면 사업인정 고시일 전. 후 하면 안 돼요. 전. 됐어요? 그럼 비과세 해준다. 단 일부 수용되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이내. 3년 하면 안 돼요. 요건이. 잔존주택 5년.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를 물어볼 때 3년 하면 틀려요. 몇 년, 몇 년. 5년, 5년. 1번, 2번은. 왜 1번은 5년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민간 임대는요. 5년 살다 다 분양 전환했어요. 대부분. 임대 아파트. 자, 그 다음 이제 3번, 4번은 묶어. 해외 이주. 국외 거주.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가면 돼? 세대전환. 그래,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그다 팔아먹는 거는 뭐다? 땡땡이 뭐다? 위에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이에요. 자, 4번도 똑같고 세대전환 출국.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 그럼 땡땡이 뭐다?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보유 안 따지는 거요. 자, 다음 5번.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갔네.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절대 보유하면 안 돼요. 거주.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뭐다? 취약, 질병, 치료, 근무상, 형편. 사업상은 안 돼요. 포인트가. 사업상은 절대로 안 된다. 2년 보유해야 돼요. 근무상. 그래서 5번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포인트가 뭐다?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번부터 5번까지는 2년 거주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숫자 정리. 1번, 2번은 몇 년, 몇 년. 5년, 5년. 3번, 4번은 숫자 정리. 2년, 2년. 2년아 출국 그만해라 이거. 2년 출국에 3년 하면 안 돼요. 그럼 밑에는 1년 이상 거주.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